공선옥의 명랑한 밤길 보겠습니다. 제목이 명랑한 밤길이네. 뭔 뜻일까요? 내용을 바로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아욱국과 된장 종지와 고추 3개가 둥그마니 놓인 저녁 밥상이다. 수저를 들여다가 문득 토마토밭 쪽에 뭔가 새뜩한 게 어른거린다. 나는 일단 나가 나오면 눈이 동그랗게 떠져야 됩니다. 네, 나가 나왔잖아요. 1인칭이구나. 다시 질퍽한 마당으로 급하게 내려섰다. 방울토마토가 딱 2개 빨갛게 익어있다. 빨간 방울토마토 2개가 올라오니 적막한 저녁밥상에 꽃등 2개가 켜진 것 같다. 빨간 방울토마토 2개를 가운데 놓고 모녀는 드디어 한없이 느리기만한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지금 여기에 모녀가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그죠? 요 장면이 뒤에 나오는 장면이랑 조금 관련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왜 이게 들어있는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모녀가 밥을 먹고 있네요. 그렇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연세 가정의원은 토요일이면 오후 3시에 문을 닫는다. 의사는 이미 퇴근하고 나와 수아가 막 병원 문을 잠그려던 순간이었다. 자, 나하고 수아가 있네요. 근데 이제 아마 간호사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 문을 잠그겠죠. 뭐 이분들이 수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병원 문을 잠그고 나서 나는 수아와 함께 면 소재지를 휘감아 도는 강변 뚝방길을 좀 걷다가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집으로 갈 참이었다. 그럴 생각이었다. 그 뚝방길에서 최근에 수아가 산 mp3 플레이어로 다운받아 놓은 최신 발라드 곡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봄면 뚝방길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 뚝방길을 수아와 내가 걸어가면 젊은 여자가 귀한 이 고장에 젊은 남자들이 눈부시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젊은 여자가 귀한 곳,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이고, 이 작은 시골 마을에는 이제 젊은 여자들이 없어요. 다 도시로 이제 가버린 거죠. 젊은 남자들이 눈부시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바람이 불면 수아와 내가 짝 맞춰 입고 나온 하늘색 원피스와 녹색 플레어 치마가 우리들 다리에 부드럽게 휘감길 것이다. 그리고 그뿐이다. 우리는 각자 고요한 귀갓길을 서두를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그냥 갈 거란 얘기죠. 뭐 예쁘게 입고 나와서 그렇게 길을 좀 걷다가 집으로 갈 거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수아와 나의 동창이자 선배이자 후배인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 약간 그 도끼병이라고 하죠. 모든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시골 마을에 가면 정말 젊은 여자들이 많이 없고, 그러면 진짜 남자분들이 좀 많이 추근덕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을,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작업도 걸리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 지금 소설의 내용하고 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약간 남자들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꾸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추근덕거리고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더군다나 이 즈음에 부쩍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니, 이건 약간 이제 뉘앙스를 보시면 부정적 뉘앙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도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추파를 던지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있어서 더 그게 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퇴근길에 농공단지 한 플라스틱 공장 사장 만배라는 인물이 있어요. 커피 좀 마시고 가라 해서 들어가 본 만배의 일터에서 나는 처음으로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았다. 언제부턴가 야산과 밭과 논 위에 가구공장, 의료기기공장, 플라스틱 공장들이 지어지더니 그곳이 공식적인 농공단지로 지정되었다. 이게 이제 농촌이었는데 원래가 농촌인데 농사를 지어서는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접고 이런 공장들을 차려서 공장들을 가동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공단지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만배는 돼지를 한 200두쯤 기르다가 불법 하수 처리건으로 경찰서에 불려가는 어쩐의 곤욕을 치른 뒤 돼지막을 플라스틱 사출 공장으로 변신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막 같은 게 돼지를 키우는 일 같은 경우는 물론 노동력이 많이 들지만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떼거지로 채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니까 이건 공장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채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 농공단지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장 안은 사출기 돌아가는 소리, 플라스틱 찍어내는 소리에 라디오 소리가 진동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 거죠. 기계 소리와 라디오 소리는 제각각 악을 쓰며 공장 천장 위로 치솟았다가 공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대고 있었다. 요거 보시면 청각의 시각화가 쓰인 거 아시겠어요? 소리는 청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청각인데 이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 소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류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제각각 악을 쓰면 그러니까 이제 기계 소리와 라디오 소리가 서로 어울릴 리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안 어울리고 시끄럽게 들린다는 거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면은 말을 좀 잘 하시나 봐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나를 흘끗거리자 만배가 침을 뱉듯이 거칠게 쏘아붙였다. 야, 인마 함부로 입맛 다시지 말고 빨리빨리 일해, 일. 근데 여러분 이 말투가 약간 언어가 약간 저렴하죠.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나를 흘끗거렸는데 사실 이게 뭐 꼭 이렇게 추근덕 대려고 하거나 아니 얘가 뭐 예뻐서 쳐다봤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 있고 여자가 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물론 흘끗거리자 정도면 이제 몇 번 봤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만배가 근데 이 만배의 말도 보시면 입맛 따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를 먹을 것에 비유하는 거죠. 네. 입맛 따시지 말고 빨리빨리 일해.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자체도 되게 좀 저렴한 말이죠. 저속한 말이죠. 그랬더니 얼굴이 검고 목이 검고 속이 검고 몸피가 가늘고 몸피는 이제 몸매가 몸통이 가늘고 눈이 가는 외국인 노동자 남자가 씩 웃으며 대꾸하는 것이었다. 야 인마 합으로 이맛 싸지 말고 빨리빨리. 이건 약간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뭐 이제 그 우리말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따라하는 거죠. 야 인마 함부로 이맛 싸지 말고 빨리빨리. 왜 안 되지? 예전에 잘했는데.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나는 커피고 뭐고 만정이 떨어졌대요. 아니 뭐 어쨌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흘끗흘끗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뭐 여자니까 남자가 여자를 볼 수도 있고 여자도 남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 않나? 아닌가? 남자만 그래?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흘끗 봤는데 아니 이럴 일인가? 커피고 뭐고 만정이 떨어질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이렇게 이 남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자꾸 추근덕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만정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냥 순수한 호기심에서 본 걸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일단 두 가지예요. 이 남자가 흘끗거리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흘끗흘끗 쳐다보면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사장이고 사원이고 간에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교양이 없고 하여간 저질이라고 수아는 질색을 했다. 그러니까 만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배가 사장이죠. 만배도 마찬가지로 저질이다. 무식하고 거칠고 교양이 없다. 수아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모양이었다. 나도 수아의 말에 동의했다. 자, 그래서 요 박스처럼 요 부분 요 박스 부분에 보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드러나면 아시겠죠? 이걸 소설가는 절대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얘기를 쓰지 않아요. 이게 문제 상황인 거죠. 예, 반드시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 뭐 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뭐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문제 상황을 제시했다. 그럼 비판이에요. 예,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 중략 부분 줄거리. 사랑한다고 믿었던 연인에게 실연을 당한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전개가 약간 뜬금없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건 왜 나와 있는 걸까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 도대체 이게 왜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 뒤에 문제를 보시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가난함이에요. 가난한 모녀의 저녁 식사. 그래서 이 여자가 가난하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요 뒷부분에는 그런 게 없죠. 뭐 이 여자가 가난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내고 싶었나 보지. 그래서 가난함을 이렇게 생뚱맞게 한 문단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그 두 외국인 노동자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깐쭈, 이름이 깐쭈인가봐. 넌 너희 나라 가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 달 볼 거야. 자, 깐쭈는 네팔 사람이네요. 내가 뭘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 사부딘은 자, 대화의 상대방은 사부딘이네요. 사부딘.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아이가 있는 거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 부모님 돌아가셨어.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가도 나는 아무도 없어. 방글라데시 사람이네요. 사부딘. 나는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난 갈 수 없어. 형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조카 살려야 해. 자, 여기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야기. 이게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을 이제 약간 집약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여자분들, 네팔 여자분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건 뭐 100% 예전에 뭐가 유행이었냐면요. 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농촌 총각 결혼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농촌 총각이랑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그래서 이 농촌 나이 많은 노총각들에게 동남아 분들, 뭐 네팔을 동남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남아 분들 여자분들을 이제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가로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주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죠. 아마 매달 보내주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왜냐면 매달 안 보내주면 맞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이 여자가 도망을 가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보내주는 걸로. 네. 그래야 이제 도망 안 가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뭐 근데 이제 그런데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아이들 사이에서 뭐 혼혈이라든가 이런 경우 좀 놀림받고 이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엔 훨씬 심했죠. 지금은 뭐 다문화 가정이다 여러 가지 그런 뭐 편견을 없애야 된다라든가 평등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 시민 의식이 조금이라도 그때보다 나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어마어마했죠. 편견, 핍박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거 물론 이제 그게 훨씬 더 심했긴 했겠지만 그 정도로 억울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이 여자분들한테 맞는 것도 뭐
수도 없이 맞고.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형이 한국 여자. 이건 아니고. 죄송해요. 이건 또 거꾸로네. 이건 이제 뭐냐면 동남아 분이랑 한국 여자랑 뭐 처음에는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동남아 분들은 노동자 분들이 많겠죠. 밑에 보면 이제 뭐 손가락 잘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공장 노동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동남아 분들을 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금이 싸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임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고 결혼을 해서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도망을 갔을 수 있겠죠.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형이 다쳤는데 손가락 잘랐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공장에서 옛날에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왜냐면 안전장치 같은 거를 공장에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이 새끼들이. 공장에서 왜 안 해? 돈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 안전장치가. 그래서 안전장치 안 하고 그냥 돌리다가 사고 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식 좀 오래된 기계, 잘 정비가 안 되고 처박아 놨던 옛날 기계 같은 거를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 뭐 이렇게 좀 그 생산량을 맞춰야 되거나 이럴 때, 그 미생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꺼내가지고 돌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튀고 막, 그래서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산업재해 산재보험 그 보험 처리를 해줘야 이 사람이 이제 보험 처리를 받아서 돈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또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줍니다. 왜?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역시 회사에서 내는 보험료가 비싸져요. 이게 꽤 많이 비싸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합의금 쪽으로 좀 쥐어주고 그냥 끝,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는 더더욱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호를 못 받았겠죠. 에이구, 아무튼 그런 아픔들이 이제 드러나 있어요. 사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깐쭈가 다시 노래한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자, 뭐 이런 노래고요. 이제 그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좀 그 가수의 1집 앨범 타이틀곡이죠. 그 노래인데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굳세게 이 세상을 버텨 나가기를, 뭐 그런 마음을, 소망을 표현한 뭐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잡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다음 보시면 사부딘도 노래했다. 이 노래는 아시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그 이제 뭐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을 멈춰달라는 뭐 그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보시면 노래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쌀개 냄새 가득한 방앗간. 지금 이제 얘네가 방앗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앗간 안으로 스며들었다. 사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 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도 사야 해. 우리 소주 마시자.
좋아. 두 사람이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다. 이거 중요하죠. 명랑한 밤길이잖아요. 그죠? 제목이 명랑한 밤길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밤길을 명랑하게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럼 비와 어둠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거든요. 시련과 고난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그 밤길을, 비가 오는 밤길을 명랑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낙천적 태도, 희망적 태도. 낙천적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힘내서 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낙천적으로 생각을, 이걸 낙천적 태도라고 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희망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명랑함. 그래서 아마 명랑한 밤길인가 봐요. 사부딘과 깐주가 사라지는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 자, 이제 그 길 너머 그 남자네 집이 보였다. 그 남자, 믿었지만 배신한 그 남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이것도 윤도현 씨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은 이 노래를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가 멜로디가 되게 밝아요. 뭐 밝다고 해야 되나? 뭐 리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근데 노래 가사가 이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가사 진짜 슬픕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명랑한 멜로디의 가장 슬픈 가사, 뭐 이런 느낌의 어디 방송에서 1위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아무튼 제목이 사랑했나봐라는 제목의 윤도현 씨 노래인데, 아무튼 그래서 또 이제 이거는 나의 정서, 나의 심정을 드러내는 노래겠죠.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뭘 기다려, 배신한 놈을. 뭐 아무튼 이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방앗간을 나섰습니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노래를 불렀다. 이게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절망적인 슬픔을 느낄 텐데 그 슬픔을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나도 지금 이 남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고 있겠죠. 그러면서 절망의 슬픔에 빠져 있을 텐데 그 슬픔을 이 노래를 통해 어쨌든 이제 풀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사실 얘는 그 달을 봤을 리가 없거든요.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을. 근데 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그러니까 나도 그 밤길을 명랑하게 걸어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절망을 느꼈지만 거기서 이런 위로를 얻고 노래를 통해, 그리고 낙천적 태도, 희망적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 역시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이 동질감은 뭐냐면 아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서 막 무슨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편견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제 엿듣게 되면서 그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동질감, 저 사람들도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나도 아픔을 지금 겪고 있으니까 그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희망적이고 의지적 태도, 낙천적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나 역시 그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목이 명랑한 밤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는 분명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것이 이제 편견이었음을 깨닫고 그 편견을 버리게 되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주제는 한 여성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고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이 여성과 이주 노동자, 그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